물질의 변화는 곧 전자의 전달이거든요. 전자의 전달에 관한 학문이 전기화학입니다. 오늘 전기화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과학혁명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산업혁명이란 말은 자주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과학혁명이란 말을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산업혁명은 과학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따라온 혁명이었습니다. 이 과학혁명에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곧 기체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 로버트 보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귀족이었고요. 몸이 조금 약했지만 이 집 형제들이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과학자라는 직업도 따로 없었다고 해요. 그냥 귀족들이 관심 있으니까 그냥 했었던 거예요. 취미 삼아서.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과학자가 요새는 공대나 뭐 자연대나 이공계 사람들하고 또 사회과학이나 법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서로 교류가 많지 않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 지식인들이 거의 전공 구분이 없었어요. 거의 그 철학으로 대동단결돼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이 로버트 보일은 여러분 화학 교과서 보면은 맨 앞에 나와요. 아주 이 화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로버트 보일의 절친, 아주 친한 사람이 존 로크라든지 이렇게 법대 가면은 맨날 나타나는 분이 이분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사회에서 이제 융합이 강조되는 것도 이제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아이작 뉴턴,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의 가장 평생 동안 질투했었던 로버트 후크, 이런 사람들이 모두 과학혁명의 주인공들입니다. 제가 화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화학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어요. 과학혁명에. 예를 들면 이제 블랙이라든지 프리스틸리라든지 뭐 또는 제임스 와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화학에 큰 기여를 했는데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만한 것은 이 블랙이라는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블랙이라는 분은 평생 무엇을 연구했느냐 하면은 잡열, 혹시 잡열 들어보셨어요? 영어로는 레이턴트 히트라고 합니다. 물을 끓일 때 100도에 도달을 했는데 100도의 물도 있고 100도의 수증기도 있죠. 그런데 100도에 이르렀다 그래서 다 수증기가 되는 게 아니라 물 상태에서 열을 얼만큼 더 먹어야 이게 온도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증기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잡열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평생 물만 끓이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가장 또 점심 친구, 점심 먹을 때마다 같이 먹는 친구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담 스미스라는 북부론을 쓴 분입니다. 사실은 자본주의나 화학이나 과학이나 산업이나 사실은 다 한 통속인데 이제 우리가 요새는 문과 이과 나눠가지고 이렇게 따로 배워가지고 마치 남의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블랙이라는 분이 잡열에 엄청 관심이 많아서 맨날 물을 끓였어요. 근데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연구실이 이렇게 펜하고 종이만 있는 곳이 아니라 실험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도구를 만들어줄 조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수를 그 동네에 사는 그 선박 기구 고쳐주는 집 아들을 조수로 썼는데 그 조수가 이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이제 기본 교육을 받고 손재주가 좀 있어가지고 이 블랙 교수네 실험실의 조수로 취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블랙이라는 분은 당시에 이런 거 했을 정도니까 상당히 귀족이고 귀족들하고 교류가 많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루나 소사이어티라는 게 있었어요. 영국의 버밍엄에 가면은. 그래서 굉장히 높은 이 지체 높은 귀족들이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을 불러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고상한 이 고담 준론이라고 하죠.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멤버였습니다, 블랙이. 그런데 루나 소사이어티의 호스티스죠. 그것을 주최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일의 누나였어요. 당시에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아서 교육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백작부인이라고 해도 교육을 정식으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보일의 누나는 보일보다 훨씬 똑똑해서 하나도 교육을 안 받고서도 대단히 과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과 사업가들을 불러다가 자신이 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모임에 블랙이 나갔던 거죠. 근데 블랙이 나가면서 하루는 제임스 와트라는 자기 조수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돈 많은 사업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블랙이 물 끓이는 얘기를 한참 듣다가 그 사업가가 아니 그런데 그걸 좀 이렇게 광산에서 물 퍼내는 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물 끓이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블랙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이론적으로 어떻게 끓이는지는 나는 알고 있지만 그거를 실제로 만드는 사람은 이분입니다. 이 내 조수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제임스 와트와 그 사업가가 서로 열심히 꿍짝꿍짝 한 끝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탄생하게 됐고 그 증기기관의 결과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블랙은 아이작 뉴턴과 함께 과학의 혁명을 이루었고요. 이렇게 돼서 자연에 대해서 알게 된 지식이 아까 제임스 와트와 같은 엔지니어에 의해서 이 실제 물건으로 바뀌어지게 됐고요. 그 물건을 아까 그 사업가, 루나 소사이어티 했던 사업가의 투자에 의해서 철도가 깔리게 됐고 철도가 깔리니까 유통이 발전하면서 꼭 무엇을 생산하는데 어느 곳에서 자급자족할 필요가 없이 한 공장에서 왕창 생산해서 나머지를 다 나눠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산업혁명이 불이 붙게 된 것입니다. 영국 가보면은 별로 크지 않은 나라고요. 인구도 뭐 우리나라나 삐까삐까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과서 보면은 어때요? 특히 과학 교과서 보면은 한 절반은 영국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 인구 한 1000만 명 정도 넘는데 스코틀랜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도대체 그 동네에 뭐가 있길래 그 인류사의 변화를 일으킨 것들이 다 그 동네에서 나오느냐 이거죠. 지금 다 영어로 쓰잖아요. 이게 그 나라 말인데 전 세계인의 공통어가 됐어요. 이게 다 이 과학혁명에서 비롯된 거고 과학혁명이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졌고 산업혁명 때문에 제국주의가 생겼고 전 세계가 영미권의 소나기에 들어간 현대사회를 여러분들 살고 있는 겁니다. 제 전공은 전기화학인데 이 전기화학이라는 학문은 그 말부터가 약간 모순적입니다. 뒤에 왜 모순적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기라는 말하고 화학이라는 말하고 약간 모순적인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전기화학 중에 전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개구리 뒷다리에서 시작이 됐어요. 자, 루이기 갈반이라는 사람은 이태리에 가면은 파도바라는 아주 오래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생리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의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동물들을 이렇게 해부하고 뭐 이랬었는데 이상하게 저 옆에서 이게 마찰, 이렇게 유리구를 갖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천을 갖다 대면 계속 접촉이 일어나니까 우리 정전기처럼 막 전기가 생기죠. 근데 그 옆에서 개구리를 해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얘를 돌리니까 갑자기 개구리 뒷다리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갈바니의 조수가 와가지고 교수님 이상합니다. 이게 돌리면은 그냥 개구리 뒷다리가 분명히 죽었는데 개구리가 그냥 뒷다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쓸데없는 소리 죽었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뭐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 갈바니의 항상 모든 남자는 와이프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말을 안 믿고 있는데 갈바니의 와이프가 이건 그 어떤 소설가가 쓴 얘기이긴 한데 갈바니의 와이프가 그 이상할 수도 있지 않냐 어떤 기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갈바니가 가가지고 직접 봅니다. 그때 이 생체에 어떤 전기와 같은 뭐가 있다
라는 사실을 이제 갈바니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보고를 하죠. 같은 나라에 알레한드로 볼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볼타라는 사람은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해서 이 사람은 갈바니의 얘기를 듣고 의사인 갈바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좀 약했는데 볼타라는 물리학자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됐고 볼타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220V, 볼트가 나오게 된 거죠. 이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지폐에 자기 이름이 새겨지거나 평생 자기 교과서에다가 단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죠. 여기 있는 앙페르 같은 사람은 전류는 암페어고요. 그죠? 전압은 볼트고요. 전하량은 쿠올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웨르스탯, 이거는 자기의 단위가 웨르스탯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뭐 헨리도 그렇고 전부 이 시대 사람들은 단위로 자기 이름을 남겼어요. 이 집안의 이름을, 가문의 영광을 남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초기에 전기에 관한 것이 알려지다가 급기야 영국에 마이클 패러데이가 등장합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약간 더 짜증이 납니다. 공부 잘하는데 인간성까지 좋으면 어때요? 좀 짜증나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패러데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마이클 패러데이는 사칙 연산밖에 할 줄 몰랐어요.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밖에 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그밖에 못 받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무작정 상경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경제 발전하던 시기에. 근데 영국도 그랬습니다. 영국도 산업혁명을 하면서 모두 다 런던으로 갔어요. 근데 마이클 패러데이는 저 시골에 아버지가 대장장이의 조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겠어요. 무작정 런던에 와서 작은 아들인 마이클 패러데이를 교육을 많이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마이클 패러데이와 같은 하층민들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 어디다가 도제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소에다 넣어줬어요. 마이클 패러데이 13살 때인가 삼촌의 소개로. 거기 가면은 책 만드는 장정을 배우면은 밥은 먹고 살 수 있다 해서 아버지가 도제로 거기다가 넣어줬는데 마이클 패러데이가 책을 거기서 만들면서 본의 아니게 어때요? 이게 식자를 해야 되니까 글자를 넣어야 되니까 본의 아니게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에서 나왔던 험프리 데이비라는 사람의 전기에 관한 책을 마이클 패러데이가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험프리 데이비한테 편지를 써요. 나를 조수로 받아달라고. 무급이어도 좋다고. 그래서 험프리 데이비의 하인 노릇을 하면서 엄청난 실험을 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평생 동안 실험을 합니다. 자기 손으로. 누구 시키지도 않고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기, 전자에 관한 거의 모든 물리적인 있을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실험을 해서 꼼꼼하게 랩노트, 연구 노트에다가 남깁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패러데이가 탄식을 합니다. 자기 일기에. 내가 조금만 더 수학에 관한 고등교육을 받았더라면 내가 이 자연의 법칙을 아주 아름다운 단순한 공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걸 못 배워서 그렇다라고 탄식을 해요. 마이클 패러데이가 약 70세쯤 되었을 때 이제 거의 뭐 이제 할아버지가 돼 눈도 안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은퇴하게 되었을 적에 누가 나타나냐 하면은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라는 또 다른 스코틀랜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 귀족이었는데 이 사람 마이클 패러데이와 정반대. 세상을 전혀 열심히 살지 않아요. 근데 머리가 엄청 좋아. 그래서 이 사람은 불과 20대 때 마이클 패러데이가 실험해 놓은 실험 결과들을 보고 4개의 방정식으로 정리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 4개만 알면 끝. 모든 게. 지금도 이 4개는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대에 진학하면 이 4개밖에 안 배워요. 이 4개를 어떻게 쓰냐. 연습 문제만 열심히 푸는 거죠. 그죠? 19세기 말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의 맥스웰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그 물리학 하는 사람한테는 대단한 거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죠. 근데 그거 앞에 맥스웰 방정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맥스웰 방정식이 있은 다음에 빛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맥스웰 방정식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은 맥스웰 방정식에 여기 보면 여기다 C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 여기 손으로 쓴 건데 이 C라고 써져 있는 게 뭐겠어요?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
이거를 마이클 패러데이의 실험 결과를 정리하다 보니까 빛의 속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식에다가 빛의 속도를 여기다 넣었더니 딱 계산이 다 맞았는데 바로 이것을 아인슈타인이 특허국 직원일 때 보게 됩니다. 보고서 고민을 해요.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이것이 바로 이 빛의 속도는 상수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가 상수라는 결론으로부터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됐고, 시간이나 공간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지만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라는 혁신적인 생각을 통해서 바로 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패러데이와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아인슈타인이 평생 동안 자기가 따라갈 수 없는 선배 과학자라고 믿었던, 그래서 자기 방에 초상화가 있었죠.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죠. 바로 이 전기의 역사가 이제 그런 역사이고요. 자, 근데 이 마이클 패러데이가 놀라운 것은 단순히 마이클 패러데이가 전기에 관한, 전자유도에 관한 연구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에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인데 바로 화학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화학 하면은 뭔가 좀 신비하고 뭔가 좀 아주 정교한 것보다는 신비롭고, 뭐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마이클 패러데이는 촛불, 이 양초 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양초 하나에 생명의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놀라운 직관입니다. 양초에는 생명의 원리가 녹아 있습니다. 여기 마이클 패러데이가 쓴 Chemical History of Candle이라고 하는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양초의 촛불의 과학이라고 흔히 번역을 1960년대 번역해서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양초를 보면은 불을 붙이고 나면 그 온도 때문에 밑에 있는 초가 녹아서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것이 탑니다. 타는데 탄다는 건 뭐냐면은 초에 있는 그 기름이 산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환원된다는 겁니다. 산화와 환원은 이 양손바닥처럼, 손바닥의 양면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산화가 된다는 것은 어떤 물질로부터 전자를 잃는다는 거고, 환원이 된다는 것은 바깥으로부터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가 만나서 전자를 주고받게 되면 주는 거는 산화가 되는 거고 받는 것은 환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화와 환원, 자연계에 있어서 변함없는 화학의 기본 법칙입니다. 지구상으로 한번 볼까요? 파리 기후협약이 있는데요. 전 세계의 수많은 코끼리들과 우리가 먹어치우는 그 소들과 그다음에 우유 만들어내는 소들이 방귀로 끼어대죠. 엄청나게 많은 탄산가스들이 배출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지구상은 이렇게 모든 원자력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것을 나무가 받아서 또는 플랑크톤이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요. 그 광합성은 결국 빛을 받은 다음에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 우리가 숨 쉬면서 환원시켜서 내보낸 그 이산화탄소를 도로 붙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뚱이를 만들고요. 이 몸뚱이가 다 살고 죽고 땅에 묻혀서 썩으면은 다시 CO2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수십억 년 동안 지구상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고, 이 사이클이 거듭되는 와중에 생명이 진화된 거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인간이 이제 이 균형을 망가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전자가 이동하는 것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화학은 전자의 세계와 이렇게 뭔가 신비로운 화학의 세계, We are in good chemistry, 그러면 우리는 참 궁합이 잘 맞아, 이런 뜻이죠. chemistry. 그래서 전기화학은 이런 전자기적인 세계와 생화학적인 세계의 경계선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전자를 대신 받아서 대신 준다 하는 것을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그 계면에서 대신 받거나 대신 주는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여기 머리에 이거 쓴 거 보니까 누구예요? 여성분들도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성분들은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교육의 기회가 없었다고 했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연말에 이 사람들을 무료로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패러데이는 평민, 하층민이었지만
최초로 영국 왕립학회의 회장이 됩니다. 최고의 과학자가 되죠. 그리고 여왕이 하사합니다. 자기도 하사하고 집도 하사해요. 집은 반납했어요. 그리고 매년 연말에 이 사람들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것을 그 앞에서 최대한 알기 쉬운 언어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대중에 모인 자리에서 최고의 과학자가 모든 대중들에게 이것을 나눕니다. 이것이 영국 왕립학회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영국과 미국 이 영미권이 세계 최강이 된 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그렇게 했었을까? 이런 사람의 배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은 삶의 가치였습니다. 뭐 돈이나 뭐 이런 게 더 맛있는 거, 맛집 탐방 이런 게 아니었고, 나중에 할 수 있었지만 가치 있는 삶.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면 거기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한 번 주어진 삶을 무엇을 하면서 보낼지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시켜도 그 사람은 간섭할 필요 없이 잘 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질 때 기업가도 많아지고 사업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하는 거지, 누가 돈을 거꾸로 대주니까 회사를 해봐라 라고 한다고 해서 기업이 생기지 않고 일자리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